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의 해결에 AI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 보시나요? 앞으로 AI가 철학적인 부분에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상당한 역할은 할 거라 봅니다. 왜냐? 우리 인간이 사고할 수 있는 지식의 속도를 능가하니까. 근데 이것도 인간이 베리칩을 박으면 아마 AI를 능가할 수도 있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간도 AI화 돼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의 흐름이라니까.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안 박았어도 이미 이거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결제 다 하잖아. 이게 이제 여기에 붙는 거라니까. 붙고 안 붙고의 차이지 이미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적 저항이 없게끔 서서히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다니까. 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유리하게, 우리에게 해가 안 되게 할 것인가를 연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못하게 한다는 불가능해요. 미국이 안 해도 중국이 할 겁니다. 중국이 안 해도 러시아가 할 거예요. 누구든 할 거예요. 왜? 과학기술이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누구든 씁니다. 예. 누구든 쓰기 때문에 결국 해야 될 거는 뭐다? 누구든 쓴다면 이 누구든 쓰는 이 기술이 경거망동하지 못하게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네. 이 과정 속에서 인류가 우를 범해서 멸망을 한다면 그것 또한 운명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짜는 프로그래머의 도덕성이 무진장 중요합니다. 고대 지도자들이 도덕성을 엄청 강조했어요. 옛날 초고대 문명 보면. 아마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한 초엘리트 층들이 부패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만드는 컴퓨터 시스템, 이 사회 제도는 개판이 될 게 뻔하니까. 왜? 걔네들이 프로그래머거든. 프로그래머가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소프트웨어에다가 AI에다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프로그램을 주입하는 순간 그 나라는 개판되는 거거든. 그래서 초엘리트 지배층은 철저한 도덕성을 요구했어요. 고대에. 그러한 시대가 다시 한번 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더더욱 이 기술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왜? 매우 위험해져요. 이게 노예로 쓰일 가능성이 높아. 트럼프가 이기면 아니다? 나 몰라요. 솔직히 그런 거는. 이 세상에 선과 악은 없다. 잘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박사님 만주 대통령 안 하실 건가요? 하는데 그건 모르죠. 하지만 제 성격상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정치보다도 지금도 저는 철학이 더 좋아요. 저는 종교는 별로 관심 없지만 철학에는 관심이 많아. 그래서 이렇게 천문 별자리 보고 이런 거 생각하고 이런 거 하는 걸 원래 더 좋아해요. 그게 제 적성에도 맞고. 근데 이제 하도 답답하니까 이번에 3년 전에 고대사 얘기하다가 튀어나와서 국제관계를 얘기한. 물론 제 전공이 국제관계이기도 하지만 너무 우리나라가 엉뚱한 데로 가는 것 같아서 얘기를 했는데 하면서 지금 3년 지나고 나서 이제 느끼는 거지만은 느끼는 게 세상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흘러가야지 내 맘대로 물의 흐름을 바꾸려 해도 바뀌어지진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오늘날 보면. 왜냐? 한국 사람들이 너무 세상의 흐름을 몰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더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뀌기 전에 지금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그래도 하나는 저는 그래도 원래 남자는 태어나서 이름을 남겨야 되는데 제가 남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역사, 고대 역사, 그 다음에 고대 이런 천문을 기반으로 한 역사관, 천문관 그러한 것들을 남기는 게 오히려 나중에 크게 족적을 남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전 이걸 하겠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세계가 다가왔을 때 이걸 서양인들에게 보여주고 싶기도 해요. 야, 동양에 이러한 지식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느냐? 미래가 이제 이진법적 AI 시대가 되는데 그 시대에 AI 시대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이 미래 세계가 서양인들이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 세상을 만들렸다가는 그때는 빅브라더의 세상이 된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고대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자연을 지배하려고 했던 서양 중심의 세계관에서 자연과 공존을 하려는 동양적 중심의 세계관으로 머리를 바꿔야 된다. 그래야을 때 우리가 그 시스템을 받아야 우리가 지구와 인간이 공존이 가능한 것이지, 그러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 기술을 갖고 자폭을 해버리게 될 것이다. 그거를 지금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은 시간이 있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2년 동안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2년 뒤에 또 한 번 선거가 있으니까 또 한 번 열정을 불태워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당장 요 작업을 좀 해야겠어요. 선행 작업. 왜? 그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AI 시스템을 적용시키는데 2025년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실질적으로. 5년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의 4차 산업혁명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리나라에서 표준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 표준이 전 세계에 적용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준을 적용시키기 전에 이 과학적 기술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의 머리, 이 소프트웨어적인 철학이 같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 과학 기술은 어마어마하게 위험해져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같이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만들어 보려는 게 지금 제 전략이에요. 그거는 제가 할 수 있어. 이건 왜? 이건 내가 먼저 하기 때문에. 칩을 먼저 박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과학 시대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예요.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베타 테스트하는 지역이에요. 한국이 그 시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큰 그림을 봐야 된다. 이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예, 사용설명서를 만든다는 소리.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운영하는 프로그래머들, 디자이너들이죠. 이 디자이너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거죠. 그렇게 하면 매우 위험하다.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죠. 한국은 존나게 당할 겁니다, 이번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애들도 좋아하죠. 물론 고대 신화에도 나오지만, 피닉스 전설하고 똑같은 겁니다. 창조적 파괴가 일어날 거예요. 창조적 파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그 일은 일어날 겁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시대의 흐름을 적응하기 위해서는 원래 그리고 그래요. 인류가 극단적인 사회 변화를 큰 변화를 이루려면요. 그만큼 시련이 일어나야 돼요. 왜냐? 그냥은 안 바뀌어. 네. 그래서 절차 탁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스스로 끊임없이 두들겨 패고 다듬는.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그 다음 단계로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고스럽지만 많은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일어날 때도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본 만화 중에 하나가 바람의 검심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르로니 겐신, 바람의 검심. 그거 한번 봐보세요. 그거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 만화에 나오는 그 철학을 좋아해요. 철학. 왜냐? 그 신시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르로니 겐신이 원래 발도산이라는 사람의 실화를 약간 각색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메이지 혁명이 일어나던 당시에 많은 도쿠가와의 가신들을 죽였습니다. 암살했어요. 근데 암살을 했는데 그 암살을 한 사람들이 나쁜 놈이었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악덕한 영주였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죽였습니다. 그거 왜 죽였느냐?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거죠. 봉건 시대에 선량한 봉건 군주가 있으면요, 백성들이요, 산업혁명 시대로 안 가요. 왜? 아니, 자기 군주 밑에서 얼마나 먹고 잘 살고, 군주도 자기를 따뜻하게 잘 대해주고, 얼마나 좋아. 근데 왜 이걸 바꿔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다? 우리가 안 바꾸면 서구 세력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식민지를 삼아버리고 우리를 점령해버려. 따라서 우리도 빨리 저 서양 세력이 우리를 침략하기 전에 우리가 근대화를 해서 우리도 총과 대포를 갖춰서 서양 애들이 우리를 침략하려 할 때 우리도 총과 대포를 빵빵 쏘면서 야, 우리도 너희 같은 무기 있어. 까불지 마.
이렇게 우리를 지켜야 된다예요. 근데 그 사회를 만들려면은 빨리 봉건제를 폐지하고 산업화를 가야 되는데, 어진 봉건시대 영주가 있으면 그 어진 봉건시대 영주 자체가 그 민족을 파괴한다니까. 그 민족을. 왜? 백성들이 안 움직여. 이것 또한 아이러니라는 거지. 그러니 어떻게 된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암살당했지.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는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죄인이냐? 아니야. 그 사람들 죄 없어요. 착한 사람들도 많았어. 그런데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 왜? 스스로 그 자리를 물러나 준다면 정말 좋겠는데 그게 바뀌어? 안 바뀌지. 그게 바로 시대가 바뀔 때 일어나는 일종의 산후통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선과 악이라는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뀐 시대에 빨리 눈을 뜨고 스스로 바꾸지 못한다면은 엄청난 고통과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한 것들이 서서히 지금 다가오는 게 보이는 거야. 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물론, 한국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은 다 일어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왜? 농경시대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또 그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우리나라가 빨리 이 시대에 적응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시에 조선시대 때 우리도 존왕양이가 있었잖아요. 흥성대원군 때 위정척사비를 세우고 외세를 거부하고 세국정치를 했었잖아요. 일본처럼.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 그거는 악마의 문화였죠. 서양의 것은 나쁜 것이었죠. 신토부리, 우리 것만 좋은 것이요.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일본은 개화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일본이 세계 2위의 강대국이 되고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됐죠. 결론은 뭐다? 그 당시에 우리가 그것은 나쁜 것이라 생각하고 터부시했던 거를 과감하게 받아들였던 일본은 세계의 주도적인 국가가 됐고 그거를 거부했던 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청나라, 조선 다 망해버렸다. 즉 대다수의 국민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민심이 천심이 된다거나 그것이 선은 결코 아니다. 시대의 흐름을 이해해야 하고 시대의 흐름에 몸을 맡겨서 빨리빨리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오히려 선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빨리빨리 적응하는 민족이야말로 바뀐 세상에 살아남는 강자가 되고 강자가 곧 선이 되는 사회라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우파를 얘기하고 보수를 얘기하지만 저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일반 한국의 기존 보수와 다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기존 거를 지킨다. 아니에요. 그러한 개념에서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누구야? 헨리 키신저의 말에 내가 굉장히 공감한다. 그게 뭐예요? 진정한 보수는 개혁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사회를 변형시키는 게 보수다. 명언이네. 안 바꾸겠다가 보수가 아니다예요. 이걸 지키겠다가 보수가 아니라 그 너무 급진적으로 바꾸면 사회가 쓰러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쓰러지면 안 된다고. 사회는 유지가 돼야 돼. 사회는 유지가 되면서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변화를 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언제야? 극단적인 개혁을 막으면서, 그러니까 급진적 세력들, 일종의 공산주의자들이지, 이런 애들은 쳐내야 돼. 왜? 그건 사회가 쓰러지는 거거든. 하지만 그렇다고 사회 자체의 변화를 거부하지는 않겠다예요. 그게 보수라고 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또 키신저 또 지지했네. 김 박사 일루미나티. 니들 마음대로 생각해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시골에서 라면 먹는 일루미나티니까 니들 마음대로 생각해. 하지만 나는 이런 생각을 나도 하고 있어요. 사회는 변혁돼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그 바뀌기 위해서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를 감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예.